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9월이니까 가을비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비가 내리고 나면은 더 많이 추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도 제가 막 저녁 때 좀 산책하고 이럴 때 공기가 약간의 습함은 있기는 하지만 진짜 많이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도 진짜 약간 가을가을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자, 여름 우리에게 이제 8월이 너무나 힘들었다면 9월에는 뭔가 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법한 그런 시장이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9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8월에 힘들게 만들었었던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또 9월에는 FOMC도 예정돼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8월 못지않게 9월에도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그러한 이벤트들을 잘 이겨내고 크게 부침 없이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사실 너무나 큰 변동성이잖아요. 큰 변동성 없이. 그렇다고 지지부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참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2일이고요. 오늘 일단은 시장 간단하게 제가 짚어보고 이어지는 저희 글로벌 인터뷰에서는 시황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멀리 또 뉴저지에 있는 열심히 다이어트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대 지수 그리고 4대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자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모두 1% 넘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다우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었던 다우도 장중에 하락 전환에서 좀 약간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 상승폭을 키우면서 0.55% 상승을 했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0.6%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3.9%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주말에 가장 주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PC 발표였죠. 7월. 그러니까 이제 분기가 먼저 나왔고요. 2분기 PC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월마다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로는 2.5%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고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이완수 대표님 요거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25bp 인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뭐 50bp도 여전히 30% 넘는 확률이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시장이 왜 기대를 할까?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무서워서 그런가? 혹은 이제 금리 한 번에 내려줄 때 많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50bp 인하 확률도 데이터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M7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반등 보인 게 빅테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애플이 살짝 쉬어갔고 뭐 세일스포스가 1%대 하락을 했지만 아마존이 3.7%, 테슬라가 3.8%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도 1.5% 올랐고요. 브로드컴이 3.75%, 퀄컴이 3%, 무려 인텔의 주가가 여러분 9%나 급등을 했습니다. 인펠은 지금 회사를 분할할 지금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졌죠.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제품 설계와 제조 사업을 분할하고 제조 시설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것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확장 프로젝트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폐기한다.
지금 이게 확장해봤자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고 S&P 500 종목 외에 알리바바 중국 기업이죠. 3년을 걸쳐 진행한 반독점 조사의 종료 소식과 함께 주가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주 실적 발표 울타뷰티는 우리 또 버크셔 서웨이에서 포트폴리오에 한 3천억 담았다. 그래서 좀 약간 주목이 됐는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여러분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예, 참고로 내일은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쉬어갈 때 우리가 또 자세하게 시장 보잖아요. 내일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제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이원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시장 내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안 들어오셨어요? 아니 좀 편하게 하시라고.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는 네. 대표님께서 앉아 계시는 게 더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일단 뭐 대단한 지표 발표가 있었긴 했어요. 우리가 네. 물가 지표 되게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뭐 발표됐네. 네, 이 발표됐고. 정도로 이 정도로 좀 시장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금요일 날 PC 지수 발표되면서 네. 좀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은 게 아닌가. 음. 일단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논쟁은 일단 뭐 사실상 종결됐다. 네. 예, PC 지수로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노동시장 지표에 이제 관심이 이제 옮겨가는 상황인데 이번 주 이제 구인구직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이미 좀 둔화가 돼 있다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지금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리스크라고 해봤자 하면 안 되죠. 리스크 정도가 이제 AI 생산 과잉론 우려. 너무 큰 리스크예요. 예, 요거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이게 강도만 바뀔 뿐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단 AI 과잉 생산론에 대한 우려 요 하나가 지금 가장 크게 좀 작용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과잉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올라간 것도 과도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우려가 이제 금요일부터 조금씩 뭐 저희가 금요일 한번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네네.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제 우려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어. 예, 그분이 이제 일단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했던 마벨이라든지 아니면 셀지포스 등등 보면은 실제 이렇게 나쁜 편은 또 아니거든요. 오토데스크까지 다 보시면은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이렇게 뭐 시장 전망치 이상은 다들 상회를 하니까 네. 이 정도면 이게 또 아닌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주입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나오는 게 그 브로드컴이 또 나오거든요. 브로드컴의 실적. 예, 그렇죠. 만약에 브로드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HP 엔터프라이즈죠. 저희가 휘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실적이 한쪽은 이제 반도체 쪽이고 한쪽은 이쪽은 이제 AI 쪽이니까 네. 양쪽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과잉 생산론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저 추가적으로 다른 쪽을 본다면 업종별로 또 본다면은 네. IT 빼고는 다 올랐어요. IT 빼고는. 그러니까 이게 또 덜 올랐던 것이 올라주면은 또 시장은 밸런스가 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 빅스 지수가 주말에 한 15까지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네. 보통 뭐 한 달 전만 해도 한 36까지 올랐던 폭등했던 빅스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15까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면은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딱히 이제 지금 뭐 보시면은 제가 S&P하고 이제 나스닥 쪽 차트 한번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IT는 그래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나스닥 쪽은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인데 네. 반대로 S&P는 그래도 뭐 기간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간 조정도 이제 S&P 쪽은 끝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지금 차트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IT 업종 빼고는 다 올랐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주간 업종별 성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금융이 엄청 좋았네요. 네.
뭐 금융 금융이 아니군요. 지금 금융이죠. 뭐예요? 금융, 파이낸셜. 맞죠? 예, 파이낸셜 네. 쪽이 왜냐하면 금리나 수혜죠. 그다음에 소비 확대 수혜주에 관련돼 갖고는 컨슈머 스테이플도 괜찮고 그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쪽 경기 민감 소비자 사실 전기차를 빼면은 다 플러스예요, 사실은요. 네. 이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금광주, 그럼 뭐 머티리얼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AI 과잉 생산론 빼고 금리나 수혜주라든지 소비 확대 수혜주,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들 업종을 다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 다 업종들이에요. 경기 방어주들이거든요. 이런 쪽들은 다 지금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IT에 자꾸 이제 관심을 쏟는 동안에 나머지 쪽은 벌써 순환매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게 주말에 쭉 지금 느낌이 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과잉 생산론 AI 과잉 생산만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저가 매수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상승이 9월에는 시장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주말 내 시장을 좀 편하게 붙잡고 가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IT가 쉬어간다고 해서 시장이 안 쉬어가는 그 동력은 IT 외의 섹터들에 있어서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중에서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가 좀 포트 비중을 그러면 그동안 IT에 집중했던 거를 조금 바꿔야 하는 그러니까 IT에 있었던 걸 좀 빼서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나요? 지금보다는 이미 했어야죠. 그죠? 이미 물 건너갔나요? 예, 그건 이제 지금은 그럼 어떡하죠?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시고 네. 사실은 이제 IT 쪽이죠. IT 쪽에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시고 네. 만약에 좀 적다 그러면은 현금화를 좀 해놓으셨다 아니면 다른 쪽에 비중이 있다 그러시면 일단 IT는 저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예, IT를 그렇죠. 저가 매수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만약에 IT 비중이 너무 높다, 예,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해갖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소비 확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 조금 더 분산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IT 비중을 줄이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시간은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IT가 오히려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또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IT가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포트폴리오 전략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공개됐었던 매크로 변수들, 지표들 한번 쭉 점검을 해볼게요. 네, 금요일날 지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에서 원했던 지표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7월 개인 소비 지출 왼쪽이죠. 그다음에 근원 PCE 지수가 2.5%, 2.6%로 시장 전망치보다 한 0.1% 포인트 더 둔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 일단 2%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것은 괜찮네. 여기 보시면 저 PC 2년치하고 코어 PC 2년치인데 트렌드로 봐도 지금 확실히 눈에 둔화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2%대 일단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9월달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을 이제 종결해야 된다.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은 이제 구시대 사람이 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8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어요. 1년하고 5년치가 나왔는데 이 1년치 단기물은 2.8%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5년치는 3.0%를 유지를 했는데 단기물이 더 떨어질 정도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끔히 좀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측에 보시면 뭐 미시간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소비자 기대 지수도 전월에 대비해서 크게 올랐어요. 지금 다 보시면은. 그리고 7월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도 전월 대비해서 뭐 그 이전 달이죠. 6월 달에 비해서도 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소득도 네.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경기가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경기 둔화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반대로 골디락스를 봐야 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일단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비용이라는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플러스 돼 갖고 소비 확대 기대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느낌까지
예, 이렇게 지금 보신다면은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나온 지표들은 시장이 원했던 지표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코어 CP라든지 PCE 지수가 사실 결국은 시장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예, 그 상태에서 금요일 날 AI 과잉 생산율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주가가 좀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속에서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기업별 이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시각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를 좀 먼저 보시면은 시각이 좀 많이 나눠졌는데 조금 이제 추가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요? 좀 더 긍정적 이쪽으로. 아, 예.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실적치는 다 아실 거예요. 분기 매출 300억 달러에다가 그다음에 EPS 0.68달러, 그다음에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지금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에 비해서 거의 한 8% 이상 조정을 좀 했거든요. 네. 이 정도만 해도 가이던스도 괜찮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말을 거치면서 얘기 나온 게 조금 더 이제 엔비디아를 장기 투자 쪽으로 보셔야 된다. 장기 그동안에 우리 계속 장기 투자. 사실은 이제 이 시장에서 뭐 저희하고 좀 틀리게 미국 시장 내에서는 네네. 조금 더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이제 여기 이 투자가 단기적으로 몰리고 트레이딩을 했군요. 네, 이런 쪽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제 긍정적 이슈 네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네. 블랙웰이 4분기부터 양산하고 제공된다. 이미 그 젠슨 왕 대표가 4분기에는 딜리버리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요걸 갖고 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다 그러면서 좀 이게 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가 이미 올해 한 하반기부터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GPU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한 1조 달러 규모가 될 거다. 여태까지 데이터 센터들이 모두 다 GPU를 장착한 건 아니거든요. CPU를 쓰는 쪽도 있고 좀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들이 이제 다 GPU로 이제 전환을 할 거다. 이것만 해도 1조 달러 규모가 된다.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되면은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컴퓨팅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요게 나왔고요. 네 번째는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건 왜 얘기 안 하냐.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75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아직도 다 매입을 못했어요. 아, 그거 계획했던 거를 다 매입 그것도 못했군요. 남아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500억 또 달러. 500억 달러도 자사주 매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00달러 깨질 때 이거 이러다가 확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방은 받쳐주고 있다 이미. 그래서 얘기하는 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분 어널리스트가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래 AI 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만약에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지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네. 포브스라든지 아마 장기적으로 보는 데는 주가를 사실 1,000달러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한 엔비디아가 2년 정도 1,000달러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0달러대인데요? 100달러인데 10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 네. 약 한 15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딱 생각하신다면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삼성전자가 몇 달 전에 얼마였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거의 한 지금 30만 원, 40만 원 했을 텐데 한 10배 올랐네요, 예. 그러면. 저희 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때 야,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면 너는 앞으로 뭐랄까 이제 이 AI 혁신 산업에서 너무 뒤처지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했었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막 결혼할 때 네. 축의금으로 삼성전자 한 주도 막 주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래요? 미래를 너희가 이걸 갖고 이혼하지 말고 버텨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엔비디아가.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제 투자를 기존같이 이제 미국 스타일, 미국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리포트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말 내에 나온 것은 일단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AI 밸류 체인에서 어떤 중심 역할 이걸 감안한다면은 아마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은 AI 산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성숙 단계까지 갔을 경우를 감안한다면은 네.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정지영님께서는
당분간 오를 일이 없다는 걸 좀 돌려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다. 근데 이제 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전처럼 강력한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산업 자체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발전 속에서 또 엔비디아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빙그레님은 지금 이번에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입만 하나요? 소각은 안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소각 얘기가 있었단 소각이 말이죠. 있었어요. 예. 근데 당연히 매입하면 어떻게 소각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여기 미국은 보통 하지 않나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소각을 다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지난번 75억 달러도 지금 다 매입 못한 상태에서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단기 모멘텀을 주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는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지금 사실 5일 날 장 종료 후 또 실적 발표야. 장 종료. 네. 그래서 또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좀 밤잠을 떨어져야 될것 설치며. 같은데 네. 일단 금요일은 이제 3.75% 정도 올라서 162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7월 11일 날 사실 10분의 1 냉면 분할을 한 상태거든요. 그 위에 사실 주가는 좀 잠깐 횡보하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AI 반도체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저 온디바이스에 대한 수요와 사실 크게 좀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전망치가 분기 매출이 한 129억 달러,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한 4% 상향 조정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EPS는 1.21달러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 증가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데이터를 잘못 보시고 그 액면 분할 전에는 이게 그 EPS가 거의 한 11달러, 12달러 돼 있었는데 갑자기 왜 1달러로 돼 있지? 이러면서 이래서 이거 망가진 거라고 막 누가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게 아니라 액면 네. 분할을 해갖고 네. EPS가 1.21달러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나아준다 그러면은 과잉 생산률은 좀 많이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세일즈포스, 네뎁, 델, 마벨 테크놀로지, 오토데스크가 모두 사실 실적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브로드컴까지 얘기가 나온다면은 아마 AI 과잉 생산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JP 모건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했어요. 58% 이상을 반도체 칩 판매에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아갖고 이번 분기가 아마 150억 달러 매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 놓은 게 지금 포워드 PE가 한 27배예요. 웬만해서는 지금 반도체주들은 한 40배, 50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브로드컴은 지금 27배 정도 아직 저평가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좀 틀리게 온디바이스 AI 쪽에 조금 더 집중되는 시스템 AI 쪽으로 간다고 보니까 약간 좀 후행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은 분명히 이번에 포워드 PER이 지금 27배 정도라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이던스도 벌써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가이던스 시적 전망치가 발표 전에 이미 다 가이던스 전망치가 네. 141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분기보다 8.7%를 더 올렸어요. 다음 오. 분기를. 거기다 EPS도 1.38달러, 14%를 증가를 시켜놨어요. 이미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정도만 여기에만 부합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AI 과잉률은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브로드컴은 조금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야 이거 한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크게 밀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 좀 눈높이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올라오는 게 저는 사실은 시장 전망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동안에 사실 워낙에 높아가지고 눈높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온 거거든요. 더 좋았어야 돼. 예. 근데 좋은 거에서 좋은 더- 거를 얹어주길 바라는 더 거죠.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실적도 상향 조정해 놓은 것에서 더 좋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투자가들 눈높이에는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여기에다가
이거잖아요. 묻고 더블로 가야죠. 이거잖아요. 거의 느낌이.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지금 투자가분들의 눈높이가 네. 커졌구나. 높아졌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한번 손바뀜이 있어야 돼요. 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가 이제 잠깐 빠졌다가 이제 장기 투자한 분들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컨셉이 좀 필요한 상황이 사실 엔비디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잉 생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결국 지금 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엔비디아를 보시면서 이제 눈높이는 살짝 떨어지면서 시장과의 눈높이가 이제 맞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네, 또 다른 AI 과잉 생산론 우려를 잠재울 만한 포인트는 HP 엔터프라이즈 그쵸. 실적 발표도 네, 예정돼 있죠. 네, 여기는 저 4일 날 장 종료 여기 또 장 종류예요. 네. 장 종류인데 대부분 뭐 예, 그렇죠. 예, 큰 데는데 HP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HP에서 분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하고 이제 프린터 만든 요사에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사업만 따로 분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HP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은 공급이고요. 이쪽은 수요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쪽을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일단은 EPS라든지 그다음에 분기 매출도 거의 한 6% 이상 지금 시장에서 증가를 해서 잡아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맞춰준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이번에 H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AI 과잉 생산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브로드컴도 그렇고 HP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AI 과잉 생산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잡고 실적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사이 인텔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네. 했어요. 네, 네. 이게 막 분사 이렇게 회사 나누고 좀 하겠다는 거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8월 8일 날, 네. 8월 1일이죠.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당일 주가가 뭐 26%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논쟁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인텔 시대는 갔다. 왜냐하면 CPU 시장이 지금 악화가 됐거든요. 약화됐고 시장 점유율도 70%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AI 산업으로 이제 뒤쳐져 있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파운드리 산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애리조나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는데 생각만큼 매출이 아직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경우에 만약에 이 상태로 갔을 경우에 인텔은 아마 AI 산업에서 뒤처지는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대 의견으로 보신다면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부진을 씻기 위해서 파운드리 산업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전환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비용들을 지금 떨구고 있다. 뭐 이미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서 파운더를 시작했지만은 네. 바로 TSMC 수준에 올라오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지만은 인텔이 이미 반도체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부의 지금 보조금이 아직 지급도 안 되고 있어요. 13조 원. 우리나라 돈. 그거 왜 안 줘요? 주겠다고 인텔 많이 좀 밀어준다 그러더니 안 밀어주고 그렇죠. 있었어요. 1월 아직도? 달에 워싱턴 DC에서 인텔 대표가 CEO가 나가서 지금 벌써 그죠, 가을인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미국 정부 재정이 지금 선거 대선 기간이라 조금 약간 스톱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4분기 정도쯤에는 이제 지급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서 너무 늦네요. 예. 이렇게 이제 양비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금요일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인력 감축도 하고 파운더리를 분사를 할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매각까지 고민. 매각까지 오면 예. 근데 시장에서는 매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매각하면 매각하면 그 인텔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죠. 네. 그다음에 이 저기 뭐냐면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못 받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사실 분사 얘기는 이미 올해 초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더리 쪽을 딱 띄어낸다라고 네. 하면은 인텔 회사 자체는 되게 뭐랄까 이 프레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인텔이 구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팹리스 공장은 아마 취소한다. 그래서 비용도 좀 세이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 이제 9% 정도 올랐는데 저도 사실 좀 인텔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정부 보조금 정도만 들어와도 사실은
회사가 움직이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를 하시고 한다면은 아마 인텔이 이제 아마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내년 2025년도에는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죠 지금요. 가장 핫한 종목까지 거론될 네. 정도입니까? 왜냐면 완전히 바닥까지 갔어요. 아,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영업 적자가 났으면은 근데 거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파운드에서 지금 일단 3나노는 지금 시작을 했어요, 벌써요. 그래서 3나노 정도 했고 지금 다 TSMC로 몰려 있는 이러한 이제 그 파운더리 쪽이 네.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약간 몰려온다 그러면은 인텔이 살아날 가능성이 엄청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텔 주말 사이 9% 넘게 올랐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 인텔이 이러한 변화를 보인다라고 해서 뭐 숫자가 3분기에 바로 달라지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예, 관련한 이 산업 내에서 그렇죠. 또 강자로서 부상할 수 있을지 일단은 보조금이 통장에 찍혀야겠죠. 찍혀야 돼요. 예, 예. 아직도 못 받고 그것만 있어요. 뉴스 나오면은 예. 어떻게 되면 보조금 인텔도- 지급 그렇죠.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급할 때는 삼성전자도 다시 똑같이 같이 가죠. 이제 예, 예. 예, 같은 날짜에 그렇죠. 예, 거의 다 월급이 비슷하게. 딱딱 찍히는 것처럼 예, 뭐 한 번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지급하니까 그거 근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11월이 대선이잖아요. 네, 네. 대선 전에 지급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하더라도 음. 일단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임기가 1월 20일 정도까지거든요. 네. 요때까지는 자기가 쓰고 준비했던 간다. 것은 다 하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요. 1월 전에 보조금 지급 그리고 뭐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조금 지급이 예정이 돼 있었던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이 이제 연말 연초에는 좀 집행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는 지속된다. 이게 이제 일론인데 이론이라고 일부러 하신 거죠? 이론 이거죠? 어디 매체마다 발음이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일론 어디는 머스크, 이론. 머스크. 예. 네. 이론에 입각한 네, 머스크. 이론입니다. 네. 어떤 리스크입니까 이번에는? 주말 새 또 그 다른 쪽이 아니라 이제 브라질에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브라질이요? 브라질입니다. X의 접속을 이제 차단해 버렸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들었다고. 아, 브라질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그쵸. 말을 안 들었군요. 4월부터 이제 브라질 정부가 작년 4월부터죠. 네. 브라질 정부와 관련된 허위 뉴스는 조작 뉴스에 대한 이 X 계정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페이크 뉴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정들에 대해서 제재를 차단을 안 해라, 했군요. 제재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해서 불응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X에 대해서 차단 명령이 나와서 31일자, 토요일부터 차단이 됐습니다. 만약에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접근할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벌금을 때리겠다. 개인한테, 법인한테. 벌금까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브라질 인구가 한 2억 2천 명이에요. 이 중에서 유저가 5천만 명입니다. X. 그래서 미국 다음에 지금 브라질 유저들이 가장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네. 그래서 다들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거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얘기하는 게 테슬라 그럼 자동차까지 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요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쪽에 대선 주자 어느 쪽에 쓰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편향이 돼 있다 얘기하면서 조금 시선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브라질 눈에까지 날 정도면은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남미 쪽이죠. 이쪽 가장 두 번째 큰 시장인데 그렇죠. 이 시장도 또 잃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또 지금 주말 내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가짜 뉴스나 그 페이크 계정 이런 문제는 X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사실 문제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광고로 따지면 사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제일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AI를 통한 필터링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X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용 안 해서 그런지 저도 그렇죠.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유튜브도 네. 광고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 가짜 뉴스 같은 거 양성하는 거를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지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뉴스 네. 형식으로 네.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런 게 마구잡이로 유통되잖아요. 네. 사실 그걸 걸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계속 개발 중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신고한다고 해서 이거 네. 막무가내로 뭐 영상을 내릴 수도 네. 없는 거고. 아니 뭐 신고한다고 해서 뭐 이미 다 본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계정이 폐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또 AI 딥페이크 또 음성까지 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진짜 더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벌써 그걸 한답니다. 맞아요. 너무 그래서 걱정이 그건 이제 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자, 어쨌든 이게 또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 그러니까 트위터 X에 관련한 제재가 이게 또 전기차 쪽으로도 번지게 될까봐 하는 우려가 있는데 브라질 관련한 소식도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휴장이네요. 네, 이제 오늘 당장은 휴장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4일 날 노동부 이제 7월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와요. 졸테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네.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실업률, 시간당 평균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이걸 한번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졸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 구인구 지금 분명히 2년 동안 트렌드가 계속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이걸 본다고 그러면은 이미 노동시장의 그 균열도 경고함도 이미 다 균열이 가 있다. 네.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 정도 전망치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아까 실적 말씀드린 대로 이제 HP 엔터프라이즈 브로드컴은 IT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트리아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룰루레몬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네. 가이던스는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한 3% 넘게 또 올랐거든요. 그게 또 뭐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얘기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일단 가이던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고가의 어떤 소비재 제품들이죠. 네. 뭐 메이시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룰루레몬,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지금 안 좋지만 연말로 가서 쇼핑 시즌이라든지 금리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경기 민감 쪽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게임스탑도 요즘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 주식이니까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하면서 혹시 다시 또 시작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결국 이제 실적이 말을 하거든요. 한번 아니, 실적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키스에링 말고 키스기링인가? 그 키티 뭐 네. 그분 뭐 조사 받는다고 막 그러더니 네, 뭐 주가 조작으로 글쎄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시 또 나온 것 같아요.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다. 요즘 한 금요일부터 다시 또 주가가 들썩이는 거 보니까 또 뭔가가 또 있지 않나. 네, 키스길. 예.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 한번 시장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 중에서 또 우리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AI 관련한 생태계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나갈지에 대한 생산 과잉 여부에 대한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글로벌 인터뷰 이 시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